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선 레버리지 ETF 규제, 국민 투자자만 잡는 뒷북 탁상 인적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중국 AI 키미 때문에 미국 빅테크가 붕괴한다는 공포 선동까지 판을 치고 있죠. 롤러코스터를 타는 주식시장 속 숨겨진 그들의 꼼수, 오늘 빠짐없이 팩트 폭격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역시 걱정을 하고 있는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너무 좀 걱정이 되고 겁이 나서 보지 못했어요. 예, 지금 오늘은 그 코스피가 어떤지 한번 잠깐 보고 우리 출연자분들을 만나볼까요? 네, 코스피가 지금 6,752가 2시 반 기준인데 현재는 6,734로 살짝 올랐군요. 3.3 정도? 예, 3% 올랐다. 아, 네. 모르겠다 주식도. 자, 야, 그렇게 하지 마. 뭘 자꾸 너는 포기하듯 얘기하냐. 아 내일 되면 또 바뀌니까. 그러지 마. 예. 이거를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공부 그리고 대응하고. 네. 자, 관련 전문가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먼저 ETF 전문가입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본부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TF 때문에 저희 짜증 많이 나 있으니까 아이고, 예, 네. 좀 웃음은 좀 삼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ETF 때문에 지금 상황 안 좋거든요, 저희. 조금만 봐주십시오. 예, 봐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들었잖아요. 중국의 그 새로운 AI 키미 K3. 키미 예, 케이스. 이거 도대체 뭐냐? 예. 이거는 뭐 싼데 또 기능은 너무 성능은 너무 좋다고 해서 이제 또 미국은 AI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뭐 난리 났다 뭐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이건 뭔가 좀 여쭤보려고요. AI 전문가 저희가 모셨는데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바로 또 이름을 지워버렸네. 네. 자, 강정수 예.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레버리지 ETF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잠깐 하고 네. 출발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네. 대통령이 관련해서 발언을 한 게 있어요. 네. 그거를 좀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걸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지렛대니까. 일단 효과는 어때요? 애초에 기대했던 대로 외환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됐습니까? 실제로 그 홍콩에 20조 정도 있는 건데요. 최근에 보면 17조 정도로 줄긴 했는데 이제 거기에 국내분이 얼마 있었냐 보면은 국내 투자분도 줄긴 줄었습니다.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 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갔던 부분을 그러니까. 예,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 심화라고 하는 마이너스 효과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이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키옥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샌디스크 뭐 이런 것들은 더 출렁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했다고. 예, 반도체 종목 자체가 지금 기대랑 우려가 막 혼재되면서 그때 막 출렁이고요. 그건 환율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의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이야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될 건 아니고 하여튼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고 보니까 그 어쨌든 보완책은 신속하게 또 충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네,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요새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네.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2억 원 금융위원장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은 이 레버리지 ETF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나갈 돈이 나가지 않아서 예. 환율 안정에 조금 도움이 됐다. 그리고 해외 반도체 기업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출렁거린다.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래도 우린 책임성을 갖고 보완책을 좀 마련을 해라. 이런 대화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그 맞는 말씀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업계 입장에서 좀 소명하고 싶었던 얘기도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SK 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에. 예. 이 SK 하이닉스 ADR을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ADR 관련한 네. 레버리지 ETF가 예.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있습니다. 아, 미국에 있어. 네, 미국에 제가 찾아보니까 SK 하이닉스 ADR을 기초로 한 2배 롱 ETF가 무려 5개 상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2배 숏 ETF, 저희는 흔히 고버스라고 얘기하는데 고버스 ETF도 무려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맞다라고 표현드린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의 거래를 멈춘다라고 해서 아니면 거래를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수요가 사라질 거냐, 아니면 그 수요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본주로 그대로 넘어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문제 삼는 사람들은 뭐냐면 저는 모릅니다. 자, 여기서 네. 이제 귀동냥으로 들은 건데 너무 많다는 거야.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들어가는 그 비중이 네. 본주보다 더 많아 버리니까 네, 네. 이 꼬리가 몽둥을 흔드니 그러니까요. 이거 되겠냐 이거야. 힘들어요. 뭐 이런 문제 지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코스피의 구조를 보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또는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레버리지 상품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거래가 쏠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우량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2배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조치가 뭐였냐면은 크게 보면 3가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열 경쟁 완화, 즉 광고하지 말아라, 신규 상장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자 보호, 즉 증권사로 하여금 이 괴리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즉 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괴리율을 좀 촘촘하게 돼서 투자자들이 비싼 가격에 사지 않게끔 또는 싼 가격에 팔지 않게끔 해라. 이런 조치를 내렸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사전 교육을 1시간 정도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OX 퀴즈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OX 못 맞추면 다음 단계 못 지나가도록 어떻게 본다면 형식뿐이었던 교육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본다면 좀 소액 아니면 정말 자금 규모가 작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무지성으로 들어왔던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탁금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부 이번 규제로 말미암아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으로 그러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발생했던 네. 엄청나게 심한 변동성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좀 차분해질 거라고 보는 입장이신가 보군요. 일단은 시행 날짜가 보니까요. 8월 달부터 시행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8월 달부터 시행되는 것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예탁금 강화하는 거니까 일단 7월 말 이번 달은 좀 불가피하게 또 다음 달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까지는 이런 변동성은 좀 불가피하지만 이런 기본 예탁금 인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시행되는 한 8월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매불쇼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고서를 보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이 반도체 쏠림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 쏠림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정도 되면은 외국인들도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점점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실적이 되는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좀 변두리 종목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8월부터는 시장의 변동성은 좀 안정될 거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박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에 일단은 큰일 날 수 있거나 아니면은 크게 위인될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버리지 ETF 이야기는 뭐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희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맞아요. 네. 선수를 계속 바꾸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중국의 그 새로운 AI 키미 K3 이거 때문에 이제 뭐 미국의 AI 다 죽었다 하면서 공포심을 엄청나게 또 자극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 정말 관계 없었어? 잘 모셨군요. 한정수 박사님. 뭐 사실은 딥시크도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 작년 2월이었죠. 예. 엔비디아 주가가 폭삭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미국이 이끌고 가고 있는 것에 감히 중국이 도전장을 내걸고 근데 이제는 딥시크보다 훨씬 더 이번에 좋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이제 딥시크는 효율적으로 잘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엔스로픽이라든지 오픈 AI에 있는 클로드라든지 챗GPT와 거의 동급 수준의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건 요번에- 맞아요. 네,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 놀랬던 것이지 예. 이것이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이미 딥시크에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은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것이 2025년하고 2026년 AI 경제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저렇게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떼돈을 버는 이유도 2025년하고 2026년이 다른데요. 도표 4번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4번. 좀 4번. 천천히 해주세요. 네네네. 제가 원래 좀 말이 빠릅니다. 네, 천천히 하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니까요. 네네네. 네. 4번 보시면 저것이 이제 AI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저희는 여러분들은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배 쓰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네. 2025년 4분기에 썼던 AI 수요하고 네. 2025년 1분기, 2분기는요 2배씩 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 어디서 느냐면 기업이 늘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 저기 에이전틱으로 표현된 건 그냥 기업의 AI 수요. 휴먼은 우리 소비자, 우리 어머니부터요. 우리 엄마부터 시작해서 제 여동생들이 쓰고 있는 거 휴먼. 우리가 챗 GPT 네, 쓰고 하는 쓰고 있는 거는 휴먼이 쓰는 거는 천천히 늘고 있는데요. 아, 휴먼은 천천히네. 체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근데 중요하네. 기업은 엄청나게 쓰기 시작하는 거고 오. 2026년부터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거를 엔스로픽이나 오픈 AI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데이터 센터가 더 빨리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지으려고 하니까 저기 원래 HBM을 갖다가 10,000원 주고 팔았는데 그래서 2,000원 남겼는데 SK하이닉스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저 원래는 20,000원 주고 팔고 있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우리 급하니까 40,000원 줄게. 우리한테 줘. 예. 그럼 우리 2만 원하고 계약했는데 그 위약금도 우리가 물게. 법적 소송 걸면 그 법률 비용도 우리가 낼게. 4만 원을 줘. 그러니까 하나 팔아서 2,000원 남기다가 12,000원 남겼는데 32,000원 남기고 법적인 위약금도 없이 그 뭐 이런 위험도 없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마이크론 수익률이 막 85%다. 뭐 삼성도 80몇 %다. 네. 여러분 봉이 김선달이 다시 태어나도요. 이렇게는 안 돼. 대동강 물을 팔아도 이렇게까지 돈을 이렇게는 남길 안 수가 돼. 없어요. 야, 공기를 팔아도 이렇게는 안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건을 고집적도 고기술을 갖다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드는데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흔히 말하는 매출 총 순이익률이 10%를 안 넘어요. 그렇게 자동차를 때려 만들어도 10% 겨우 넘길까 말까 하는데 반도체 만들면서 80%가 넘었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했던 기업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고 급증하고 있구나. 자, 이 수요가 앞으로 줄어들 거냐?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삼성전자가 바로 8월부터 전 직원이 AI를 씁니다. 전 직원이 쓴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전 직원이 안 썼다라는 거예요. 안 썼다는 거야. 네. 그럼 전 직원이 쓰게 된다라는 거고 그랬더니 삼성 계열사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은 올해 말까지 전 직원이 다 씁니다. 그렇지. 그랬더니 이걸 사실 2월 말부터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가 청와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업, 조선 사업, 방산 산업은 AI를 쓰기, 외국 AI를 쓰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했고 4월 만에 산업자원부에서 허가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러니까 일찍 준비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들이 사실은 마이크론이 전 직원이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준비를 해서 이제 8월부터 준비를 해서 전 직원이 다 쓰는 건데요. 아니,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거를 써요? 세 가지를 다 씁니다. 아, 다 제미나이, 써요? 클로드, 그다음에 챗GPT 세 가지를 다 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량이 딸려서요. 전 직원에게 클로드만 다 줄 수가 없어요. 비싸기도 하고. 네, 클로드만 쓰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일부 직원은 클로드, 일부 직원은 제미나이, 일부 직원은 챗GPT를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6월달에 SK 채태원이 지금 뭐랬습니까? 우리도 모든 전 직원에게 AI. 이거는 그렇게 하면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한 12월, 11월 이렇게 갈 겁니다. SK로. 그러면 지금 하나, 롯데 다 꿈틀꿈틀 그래. 그러면 우리도 다 한국의 대기업이 여러분 AI 때문에 일자리 없어졌다. 최소한 대기업하고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썼었어. 임원들은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에 썼었죠. 노트북 정도. 그래서 뭐 집에 있는 노트북에서 쓰거나 회사 망에서는 안 쓰고 있었어요. 야, 이거 재밌다. 네, 얘기다.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키미 K3는요, 우리 일반이 다운로드 받아서 조그만 노트북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 AI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파라메타가 2조 8천억 개라고 하는 건 3조라는 건요, 대형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하더라도 오픈 소스라고 해서 나는 내일부터 쓸까 했는데. 아니 오픈 웨이팅이죠. 정확하게는 오픈 웨이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공개를 하더라도요. 구글 정도나 자기 데이터 센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데이터 센터에 자, 이런 운영 능력을 갖고 있는 데서 이 정도의 파라메타는 일반 조그만 데이터 센터에서는 택도 없는 거예요.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문샷의 키미 K3도 이틀 만에 48시간 만에 셧다운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학습을 시켜서 AI는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쓰는 거는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좋은 데이터 센터가 없습니다. 별로네. 그러니 경험이 없어서 여기서 돈을 못 버는 거죠. 그런데 이 요즘 오픈웨이트라고 하더라도 구글하고 협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 건 접속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이 대단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미 중국 거를요. 다 어디다가 구글에 설치해서 아마존에 설치해서 마이크로 설치하면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느 정도. 왜냐하면 접속이 끊기니까요. 구글로만 접속을 하니까. 이 그림 5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5번. 네. 이 오픈라우터라는 기업에서 측정을 한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것이 작년하고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비율인데 작년에 미국 기업이 72%가 미국의 오픈 AI하고 구글하고 그 엔스로픽의 이 모델 세 개를 72%를 미국 걸 썼고 한 27, 8%는 중국 걸 썼어요. 작년에도. 예. 이 색깔은 네. AI의 종류를 나타내는 네, 맞습니다. 겁니다. 네, AI 그렇죠. 종류.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저 점선 밑에 있는 게 다 미국 거예요. 점선 밑에가 예, 예. 왼쪽이 맨 왼쪽. 그것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선이 어디로 떨어졌습니까? 33으로 떨어졌잖아요. 점선이 네, 점선이 밑에 오른쪽에 33 있는 화살표 밑에 점선이 또 두 줄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현재는 미국 모델을 쓰는 미국 기업은 33%밖에 미국 걸 안 쓴다는 거예요. 67%는 이미 중국 걸 섞어 쓰고 있어요. 어디서? 중국에 접속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중국 모델을. 자, 왜 이렇게 쓰냐면 기업이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회의록 정리까지 비싼 클로드를 써야 되냐라는 거예요. 회의록 정리는 중국 거 얘네 거 간단한 건 얘네가 좀 쓰고 그걸 갖다가 모델 라우팅 또는 이걸 혼합을 씁니다. 예. 혼합을 해서 뭐 이번 방송 이번 팟빵 라이브 방송을 요약 정리하는 것 미안하지만 이거 중국 모델. 이건 중국. 근데 우리가 팟빵 우리가 다음 주 매블쇼가 다음 주 걸 기획하는 게 기획회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인물을 찾을까? 요거는 클로드. 그건 클로드.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전략을 뽑는 데는 미국의 비싼 모델을 쓰고 좀 일들을 정리하는 것, 요약하는 것, 보고서를 쓰는 것, 논문을 정리하는 것은 중국 모델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요? 비싸니까. 왜요? 병목이 별성화되는 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중국집에서 밀가루 가격을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올린 거예요. 너네 갑자기 많이 필요하다고 우리 그렇게 밀가루 생산 많이 못해. 2배, 3배 팔래. 상한 거예요. 그랬더니 양파도 올리고 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 중국집에서 짜장면 가격을 결국은 올려야 되잖아요. 네. 누가 올립니까? 엔스트로픽이나 오픈 AI나 구글이 삼성전자에게 예를 들면 전 직원이 다 써? 그럼 비싸게 사. 결국은 소비자가 다 내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식자재 물건이 올랐잖아요. HBM하고 메모리도 오르고 GPU도 다 올랐으면 그 결국은 누가 냅니까? 최종 소비자가 내는데 현재는 아까 전에 그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최종 소비자가 대부분 기업입니다. 기업이 그래서 웃돈을 냅니다. 요즘 돈 있어도 그러니까 클로드도 삼성전자도 웃돈 냈어요. 클로드도 한꺼번에 5만 명이 쓰겠다? 그럼 돈 더 내세요. 할인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귀하니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빠른 속도로 지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키미가 온다라는 것은 이 기업형 AI 비즈니스의 확장이지. 이것 때문에 커지는 거야. 반도체가 왜냐하면 지금 너무 기업이 비싸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키미3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미국 기업 입장에서. 왜? 싸게 회의록 정리는 앞으로 키. 회의록 정리 잘하니까.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동차의 연비가 좋아진다고 해서 저희가 자동차를 덜 타지 않잖아요. 연비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자동차가 갑자기 많이 필요하고 트럭도 필요하고 화물차도 필요한데 연비 좋았어? 근데 일부 조금 이 뽀다구 신경 안 써도 되는 이런 배송은 중국 차로 쓰고 조금 우리 회사 로고 붙여가지고 조금 멋있게 들어가는 차는 뭐 미국 모델 쓰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분에서 훨씬 더 AI 경제의 활성화의 요소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딥시크 열풍이 벌어졌을 때 네.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 야 중국의 GPU, 엔비디아 GPU가 수출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랄 수준의 LLM 모델을 만들었지? GPU 필요 없네? 이게 딥시크 논란의 가장 화두였고요. 이번 그 키미3 논란의 가장 큰 화두는 너무 많은 토큰, 너무 많은 파라미터를 썼는데 이렇게 파워풀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야 그럼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부족한 거 아니야? HBM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딥시크는 GPU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너무나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메모리 반도체, HBM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하루 만에 바뀌었어. 또 어제 떨어지니까 야 주식 어제 딱 떨어지니까 이제 망했다. 미국 AI 시장은 끝났다 하더니 오늘 좀 반등하니까 야 이거는 긍정이다.
에라이 진짜 매일매일 바뀌는 같은 걸 갖고 달리해서. 근데 좀 미국의 언론들은 자존심이 긁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대적으로 주말하고 어제까지는 보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넘버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넘버 투를 딥시크가 저렴하게 만들었던 거고 이번에 K1은 우리도 넘버 원 할래. 넘버 원 동시 3명 하자. 이러면서 그 자신들이 정도야. 넘버 원에 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자존심이 완전히 긁혔어요. 여러분, 그 정도 맞아? 여기서 지금 흔히 말해서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흔히 해서 1등이 누군지 2등이 누군지 채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3등을 했는데 네. 우리가 꼭 1등, 2등, 3등 한 것만 써서 우리가 저희는 구별 못 합니다. 네. 얘가 진짜로 잘하는지는. 저희에게 일만 잘하고 회의록만 정리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싼 값에. 예. 기업 입장에서도 최상위 모델을 쓰면 되는 거지. 그 중에서도 얘가 조금 더 1등하고 얘가 회의록 정리는 잘하고 얘가 전략 보고서는 더 잘 쓰고 이렇게 따지질 않거든요. 대략적으로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실수 없이 잘 해낸다. 수준급으로 잘 해낸다면 되는 거고 요 클래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 거기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자존심이 긁힌 거죠. 이렇게 우리가 다 GPU도 통제하고 다 통제했는데 사람도 통제하고 뭐 ASMR도 못 집어였고 뭐 다 했는데 얘는 어느새 이걸 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자존심이 긁히다 보니 전반적으로 엔스로픽과 오픈 AI도 상장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업 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미국에서 방송에서 특집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뭐 했는데 이렇게 추격당했지? 우리도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HBM 만들고 있고 지금 넘버 원이잖아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네. 근데 갑자기 CXMT에서 짜잔 하면서 우리도 HBM 만들 줄 알지 너무 좋지롱 이렇게 해버리면 주가를 떠나서 자존심이 긁힌 거거든요. 그러면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국을 이유도 분석하지만 우리 뭐 했냐? 우리 왜 그동안 앞서가지 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 엄청난 노이즈가 발생하다 보니 아니 근데 그 중국 이 문샷 AI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네. 그 2년 만에 만든 것 같은데 네. 얘네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생태계가 크고요. 그 중국의 엔지니어 숫자들은 많고 기술 뺏겨 그 그런 훔쳐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은 있어요. 지금 뭐 엔스로픽의 기술을 뺏겼다는 썰이지 이건 주장이지 증거가 아직 없는 그건 거거든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친구도 창신대학을 나와서 지금 중국의 AI 기업들을 이끌고 있는 대학 칭화대를 대부분 나왔고 이 친구는 이제 카네기 멜론까지 나왔고요. 어리던데. 네, 그래서 사실은 대단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 투자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문샷은 알리바바가 큰 돈을 댔습니다. 알리바바가 큰 돈을 댔고 사실은 중국의 우리 식으로 하면 중국 차이나 모바일 우리 하면 SKT나 KT 같은 데서 큰 투자를 해서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이 50억 달러를 투자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추가로 20억 달러를 투자받는 거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달러면 5조가 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거의 미국을 맞먹는 투자금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뭐 반도체는 지금 잘 나가는데 AI 쪽으로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저희가 AI 모델 기술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네. 저희 국민들 뭐 시청자들 시민들 다 알고 계시지만 반도체 잘해도 AI 시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잘하면 제일 좋죠. 다 잘해야죠. 모든 걸 다 잘하면 제일 좋지만 우선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두 번째 잘하는 것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도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있으니까 이제 확장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써요? 아니 그거 우리 걱정할 건 아니고. 우리만 잘하면 되지. 너무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 젠스랑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AI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더니 우리도 AI 경제에 있어서 AI 경제는 대단히 다양한 걸로 구성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도 인사이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뭔가 국가의 부흥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우리 AI 모델 가져야 됩니다. 근데 못 갖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3등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3등이에요. 1, 2등은 거의 90점 받고 100점 받고 우리는 20점 받고 있는데 100점 만점에. 근데 10점 받는 애들이 너무 수두룩하니까 20점 받으니까 3등이야. 이거 무슨 자기 만족이죠. 근데 10점짜리 나라는 많아요. 많죠. 많습니다. 많아? 그래요? 유럽에 있는 프랑스, 독일 뭐 다 놀고 있겠어요. 해요 거기도? 싱가포르 놀고 있겠습니까? 다 하고 있어요. 해. 그렇기 때문에 해요. 그 일본도 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하고 큰 차이 안 나요. 영국은 그럼 놀겠습니까? 그러면 3, 4위 차이는 얼마 안 나고 안 납니다. 2, 3위 차이는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야, 우리가 놀고 있는 것만은 아니네. 우리가 약간 국뽕이 있었다. 근데 약간 국뽕. 반도체를 우선 잘하니까 피지컬 AI 앞으로 자율주행도 잘해보고 공장에서의 여러 가지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모든 걸 어떻게 갑자기 잘해요. 네, 그렇죠. 이 주가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는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반도체는 지금 어디서 어떤 돈으로 지금 사고 있는지 난 이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를 사는 곳이 있어. 근데 그곳에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돈 빌려주면서 우리 걸 사라고 해봐.
그건 악재인데. 이건 악재잖아. 아, 이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디서 어떤 돈으로 우리 걸 사고 있는지 또는 그 우리 걸 사는 그 기업이 계속 빚내서 사고 있어. 예를 들면. 네. 그러면 금리 올라간다. 이 또 악재잖아. 예. 요거 답을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다. 예. 자, 6페이지 잠깐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네. 오늘 또 때마침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관세청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무려 YOY로 반도체 수출이 180% 증가했습니다. 180. 네. 거의 2배 증가했다는 거. 예, 2배 증가했습니다. 물론 뭐 지난달 대비해서 지난달은 19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메모리 반도체를 미친 듯이 수입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아비규환 단어 썼습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의 공급자들이 아직도 공급 좀 많이 해달라고 우리 메모리 반도체 좀 공급 좀 해달라고 안달이 났다고 우리한테? 예, 최태원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아비규환이라는 했었습니다. 표현을 썼어. 예,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방금 뭐 강정수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AI 서버라든지 AI 렉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런데다가 지금 AI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적는 스토리지도 부족해요. 스토리지, 낸드라고 불리우는. 방금 얘기했던 건 메모리 반도체, HBM과 같은 순간적인 기억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반도체인데요. 지금은 너무 우리가 많이 물어보니까 야, 지난번에 물어봤던 거 뭐였어? 아, 네. 야, 지난달에 너 이거 물어봤었잖아. 그리고 내가 물어봤던 거 제발 좀 학습 좀 해. 좀 기억 좀 하고 있다가 내가 아라고 하면 너도 어라고 대답을 좀 해줘. 이런 수준까지 왔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콜드 데이터라고 해서 좀 오랫동안 저장을 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낸드, 하드 드라이브 이런 쪽이 들어가는데 이런 쪽도 굉장히 병목이 심합니다. 아, 그것도 심하고. 네. 그렇다면 이 반도체는 도대체 누가 어떤 돈으로 수입하고 와, 있냐? 나 그래요? 이게 좀 네. 궁금해. 제발. 역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대표적으로는 구글 구글, 아마존, 그리고 메타, 네,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키미3 이런 친구들도 모르긴 몰라도 학습할 때 우리의 HBM을 쓰지 않았을까? 가능했을까요? 아, 그럼요. 예. 어떻게 가능하고 저는 근데 위험 조금 초치는 얘기를 한두 개는 그래도 그런 걸 있어요. 하셔야 돼. 아니, 네. 춤추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야 돼. 미국에서 2026년과 2027년 인허가를 받은 데이터 센터가 여러분 1,000개가 넘습니다. 미국에서. 네. 지금 한국이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91개입니다. 한국에서는 91개가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있고 미국에서는 추가 인허가를 지금 미국은 거의 5,000개가 넘고요. 미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아, 그걸 통해서 이거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추가로 인허가를 2026년과 2027년 그러니까 두 개년에만 예. 지금 인허가 받은 게 1,000개가 넘어요. 미국이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게 네, 올해하고 내년에 1,000개 남아. 네, 거기 들어갈 HBM과 메모리를 지금 사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춤추는 얘기야? 근데 이제 들어보시죠. 그러다 보니 하나 같은 게 그리고 개수도 중요하지만 크기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유타주에 짓는 데이터 센터는 유타주 전체가 4기가와트의 전력을 씁니다. 예. 그게 어느 정도냐면 원자력 발전소 4개가 필요한 거. 1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하나.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정말 4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전력을 쓴다는 거예요. 네. 유타주 전체가. 근데 추가로 유타주에 짓는 대형 데이터 센터 1개가 9기가와트. 9기가와트. 그러니까 즉 유타주의 2배입니다. 예. 2배를 혼자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은 전기세가 주에 있는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세가 오르는 거예요. 싫어하겠지. 그렇죠. 버지니아 같은 경우 벌써 19%가 올랐습니다. 싫어해. 그래서 지난주에 뉴욕주 같은 경우는 신형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를 반대했어. 통과했죠. 왜? 네. 그것이 CNN 보도에면 그런 법안이 12개 주에 올라가 있는데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아요. 뉴욕타임즈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에 30년 만에 정책적 합의를 본 유일한 법안이 있는데 바로 데이터 센터 건설 반대 법안이다. 왜요? 전기세 올라가죠. 그다음에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수도세도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소음이 24시간 360일 돌아가면서 주변 사람들 못 살겠다 그래요. 뭐 미국의 CNBC 방송이 왔는데 측정을 해서 전문가들이 측정했는데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들 SK 하이닉스주나 삼성전자를 산 게 아니거든요. 주식을 AI 관련주를 안 샀어. 그 주민들이. 심지어. 그러니까 근데 나와가지고 맨날 일자리는 당신 애들 일자리 없어질 거야. 네. 그럼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청난 반대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되겠죠. 아, 지연 이슈. 자, 지연 이슈가 되게 되면 미리 사놨던 사람들이 취소를 합니다.
구글이 예를 들면은 SK 하이닉스에서 10,000개 샀다가 5,000개는 2028년에 주세요. 우리 만들어 놨는데. 그렇지.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만들어서 보관해서 그러면 위약금 드릴게요. 왜요? 이게 뭐 금도 아니고 보관한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 비싼 걸 사가지고 창고에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에 또 하나는 건설 병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6월달에 메타가 인스타그램 하는 메타가 1억 달러를 들여서 배관공과 용접공 교육 자금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구글 또한 우리도 뒤치지 않겠다고 해서 1억 달러를 들여서 배관공과 용접공 교육에 1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400억이에요. 1,500억이에요 거의.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니라 배관공과 용접공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돈을 들였다는 것은 1,000개를 미국에 있는 건설 인력으로는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이 건설이 좀 지연된다. 지연될 수밖에 없으니까 데이터 센터를 다른 나라에 짓기 위해서 호주로 가는 거고 뉴질랜드 가는 거고 크로아티아 가는 거고 네. 우주 가는 거고. 뭐 우주도 가는 거고 한국도 오는 거고 예. 데이터 센터를 빨리 건설해 줘야 예약되어 있는 HBM과 메모리가 순조롭게 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래서 네. 정치 뉴스 뉴욕주 저거 그냥 이례적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 11월 중간 선거에서 가장 큰 공약이 다들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 찬반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내일 모레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인가요? 예, 구글. 구글의 그 실적 발표. 네. 7월 22일. 그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서 실적 발표 수치는 아름답고 좋을 거예요. 네. 당연히 실적이 뭐 매출도 좋고 순이익률도 좋을 건데 거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실적 발표 나오고 하면은 대표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데 캐펙스 네. 또 나오겠지. 그중에서 그 다음에 캐펙스. 알고 있다. 캐펙스. 네. 자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알파벳 구글의 주가가 올라가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내려갈 거고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캐펙스 투자를 2027년에 대한은 얼마큼 더 할 거냐고 물어볼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올해보다 30% 늘리겠습니다. 40%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 주라든지 삼성 주가는 하늘로 올라가겠죠. 네. 그 대신 구글 투자자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구글이 한 해 동안 벌었던 돈이 1,300억 달러였거든요. 1,300억 달러를 벌었던 구글이 올해 1,800억 달러를 쓰겠습니다. 이걸 더 늘려서 1,900억 달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빵꾸 나는 500억은 뭘로 조달할 건데 지금 금리도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채권 발행할 거야? 너 지난번에 채권 발행했잖아. 더 발행할 거야? 그럼 이 재무적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래? 2027년은 더 올린다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래서 투자자들은 나 싫어. 그냥 알파벳 구글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우리 주식도 좀 사주든지 해줘. 그래서 투자자들은 언제는 또 뭐 미래 가치가 그러니까 있으면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죠. 맨날 바뀌어 어떻게? 근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가격도 올라갔다. SK 하이닉스가 자꾸 돈 더 달라 그래서 엔비디아가 돈 더 달라 그래서 돈 더 줬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체 칩도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번에 그 캐펙스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죠. 2027년에 더 데이터 센터를 구글이 더 많이 짓겠다고 얘기할지, 네. 아니면 요 정도 많이는 짓대 요 정도에서 약간 좀 쉬어가겠다. 좀 이렇게 쉬어가겠다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얘기할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 이번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주 눈치를 더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업 입장에서. 당연하게 SK 하이닉스 주주들을 신경 쓰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네. 자신들의 경영적인 판단을 중심에서 그렇겠죠. 놓을 거고 네. 자신들의 주주 판단의 영향을 더 고려하겠죠. 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볼 때는. 네. 내가 볼 땐 그래. 안 그러면 죽어. 야 지금 중국 막 치고 나오잖아. 예. 죽는다고. 근데 구글 또한 그걸 고려하고 있어요. 건설 반대가 정치적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지금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민주당 특히 강한 반대하는 민주당하고 맞짱 뜨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부담스러워요. 11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다음번 실적 발표 때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럴 수도 있고. 선거 끝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 선거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좀 조용히 하고 있어.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도직입적인 질문 네. 두 분께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것이 뭐 언제 마치는 거는 언제 그 시기를 마치는 거는 그 뭐 신의 영역이니까 그건 묻지 않겠고 추세로 네. 회복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전고점까지 가는 것은 조금 이제는 어렵다라고 보십니까? 저부터 먼저 시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시기는 예, 회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물론 있어요. 방금 구글 얘기를 좀 길게 하시긴 했지만 네. 저희 업계에서는 일단은 구글에서는 캐펙스 투자 더 늘릴 거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키미3 그거는
기미 정도밖에 안 돼요. 쯔후 기미. AI, 미드맥스 3 예. 엄청난 중국 AI 모델들이 제가 손으로 꼽아보니까 한 10개 정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AI 기업들이 투자를 멈춘다? 그렇다면 AI의 헤게모니를 중국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멈춰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도 데이터 센터는 가열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문제지 않냐? 이러다가 디램 가격 떨어지지 않냐? 그걸 또 대비해서 장기 공급 계약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얼마 알아보셨어요? 시가인데요.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좀 가격 더 드릴 테니까 우리한테 100마리씩 파세요.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거든요. 네. 지금 각 디램 업체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런 디램 가격의 위험 회피 성향을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저는 회복할 거라고 일단 보고 회복한다. 있습니다. 자, 회복한표. 회복한다. 우리 이제 박사님 길게 얘기하지 네, 마시고 짧게 그냥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근데 구별해 가고 싶은 것은 반도체 시장의 고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 그런데 내가 듣고 반도체 주식 시장은 또 다른 거라는 거죠. 반도체 수요는 AI가 증가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증가할 건데요.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몰라. 왜냐하면 네. 주가와 시장은 다르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서의 반도체 시장은 더 성장할 겁니다. 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앞으로 반도체의 쓸모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과정을 많아질 거니까요. 네. 그런데 반도체 SK하이닉스 주가, 삼성전자 주가가 같이 쫓아갈 건지 그건 모르지. 왜냐하면 이미 예를 들면 미국에서 돈 많이 벌었다 SK하이닉스로 이 돈 가지고 딴 데 투자해서 또 벌어봐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른바 흔히 말하는 섹터 로테이션 즉 순환매라고 하죠. 내가 여기서 돈 벌었으니 다른 데서 좀 돈 좀 벌어봐야지 해서 투자 자금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동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조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네. 두들겨 가보면서 네, 매부쇼 알겠습니다. 꼭꼭 챙겨보시면서 네. 투자하시라 이렇게 얘기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답정너냐라고. 아니, 이분들이 각자의 다 그 이름을 걸고 얘기하는 건데 뭐 답정너라고 거기 맞춰줍니까? 아유, 저희도 존심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네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신뢰의 문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세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글로벌 AI 수요 폭발로 반도체 실물 경제는 탄탄대로다. 둘째, 그러나 주식시장은 돋는 채 쫓아다니는 세력들의 순환매로 요동친다. 셋째, 그러니 어설픈 장밋빛 전망이나 공포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투자는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라. 팩트는 언제나 현상 너머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진실의 옥석을 끝까지 가려드리겠습니다.